일부 몰입의 기초. 몰입 성공 스토리 1 토마스 에디슨의 전구 발명. 다작의 발명가인 에디슨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인공 조명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당시에 신뢰할 수 없고 위험한 가스 및 오일 램프를 교체하려는 욕구에 영감을 받아 그는 새로운 조명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전구 발명에 대한 에디슨의 아이디어는 갑작스러운 계시가 아니라 그의 세밀한 관찰, 수없는 실험과 당시 조명 기술의 기존 과제에 대한 예리한 이해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에디슨은 먼저 기존 조명 기술을 치밀하게 관찰했는데 19세기 말에는 가스램프와 오일램프가 인공 조명의 주요 소스였습니다. 기존의 방법에는 안전 위험, 제한된 효율성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 필요성을 포함하여 상당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오래 지속되는 새로운 전구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에디슨은 전기 조명을 연구한 최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백열등과 전기 아크 램프를 실험했던 험프리 데이비 경, 워렌 드라, 루 경, 조셉 스완 경과 같은 초기 발명가들의 연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완은 영국에서 실용적인 백열 램프를 시연했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영상을 찾는데 호기심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명 기술을 개선하는 것은 가스 및 오일 램프의 한계를 고려할 때 반드시 넘어야 할 논리적인 기술 발전을 위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에디슨은 다양한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기의 힘과 잠재력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전기 시스템과 구성 요소 작업 경험이 있어 조명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에디슨의 동기는 단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저렴한 전기 조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실용성과 접근성을 지향했습니다. 에디슨의 혁신 프로세스는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실험이 특징입니다. 그는 광범위한 실험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구의 핵심 구성 요소인 필라멘트에 사용되는 수천 가지 재료를 테스트했습니다. 전류에 의해 가열될 때 빛을 방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필라멘트에 대해 수천 가지 재료를 테스트했습니다. 실패를 동반한 반복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그는 실패로부터 배우고 점차 아이디어를 다듬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의 결정적인 혁신 중 하나는 전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고 안정적인 빛을 방출할 수 있는 적합한 필라멘트 재료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다양한 재료를 실험했고 1879년 수많은 시도 끝에 에디슨은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탄소화된 대나무 필라멘트가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빛을 발산하면서 전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구를 추구하는 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백열 전구의 개념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발전기, 배선 및 스위치를 포함하는 완전한 전기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879년에는 백열 전구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전기 조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1880년 에디슨은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백열 전구를 성공적으로 생산했습니다. 이 성과는 조명 기술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에디슨은 그의 여정 동안 기술적, 재정적, 심지어 대중의 회의론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전기 조명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그의 결단력과 믿음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전구 발명에 대한 에디슨의 아이디어는 그의 과학적 호기심, 실용적인 사고방식, 현실 세계의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 영상을 찾기 위한 몰입과 헌신의 정점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현대 조명 기술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우리 삶을 비추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전구에 대한 에디슨의 연구는 그의 많은 획기적인 발명품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발명가이자 혁신가로서의 그의 유산은 광범위한 분야로 확장되어 현대 기술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에 몰입한 토마스 에디슨은 그의 헌신, 인내, 혁신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광원에 대한 그의 끈질긴 추구는 세상을 변화시켰고
오늘날까지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몰입의 힘. 몰입의 기술을 숙달하기 위한 여정은 산만함을 차단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장에서는 삶에 대한 보다 몰입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산만함을 제거하고 자기 인식을 개발하고 제한적인 믿음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혼잣말의 힘과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의 중요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장을 읽으면 몰입의 힘을 활용하고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통찰력과 도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몰입의 힘을 잠금 해제 마이너스 집중, 자기 인식 및 자신감으로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저자에게는 창의적인 판에 박힌 틀에 박힌 고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장애물을 뚫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산만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고 저자가 가르쳐준 자기 인식과 집중을 위한 전략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의가 산만해지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했고 자신의 일에 계속 집중해야 했고 결국 모든 것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고 더 많이 연습할수록 자신의 아이디어에 깊이 빠져들고 창의력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찾았고 새로운 수준의 이해와 창의성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고 창의적인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장에서 배운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깊이 몰입하면 어떤 정신적 장애도 극복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몰입의 기술 소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이고 생산적인 근무일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몰입의 기술을 습득하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몰입이란 당면한 작업에 100% 전념하는 집중력과 초점의 깊이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몰입은 작업에 깊이 집중하고 몰두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100% 헌신함으로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더 많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멀티태스킹과 달리 싱글태스킹의 한 형태입니다. 작업이 거의 힘들지 않고 결과가 자연스러워지는 흐름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몰입 상태에 도달하려면 연습이 필요할 수 있지만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깊은 집중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마이너스 작업의 전용 시간을 따로 설정하십시오. 가족, 동료, 이메일 또는 기타 방해 요소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이너스 모든 알림을 끕니다.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하거나 완전히 끕니다. 마이너스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앉는 방법과 가장 적합한 환경을 고려하십시오. 마이너스 작업을 더 작은 덩어리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이너스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긴장을 풀고 작업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작업에서 주의를 끌 수 있는 환경에서 무엇이든 제거하십시오. 다음은 몰입의 기술을 습득하는 진정한 이점은 생산성 향상에서 비롯됩니다. 작업에 몰두하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더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더 큰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환경과 균형과 조화의 지점에 도달하는 일종의 명상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깊은 집중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마이너스 작업 사이에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집중력을 유지하고 정신적 피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이너스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십시오. 한 번에 너무 많이 시도하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작업을 완료하면 자신에게 보상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계속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작업을 완료하는 자신을 시각화합니다. 이것은 주의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파트너나 팀이 필요한 동기부여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른 능력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집중력과 생산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마이너스 환경에 유의하십시오. 차분한 음악이나 차분한 소리를 들으면 긴장을 풀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산만함을 인식하고 제거하기 위한 전략 발견. 산만함은 우리 삶에서 반갑지 않은 방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영향에 의해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멀어지면 집중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산만함을 줄이는 이점, 산만함의 원인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전략, 산만함이 없는 환경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기술에서 분리할 때의 이점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집중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산만함을 줄이는 것입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은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에너지를 약화시키며 미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산만함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외부 세계에 끊임없는 끌어당김 없이 현재 작업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작업에서 멀어지게 하는 산만함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 이러한 원인을 우리 환경에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원인에는 소셜미디어, 알림 및 시끄러운 환경이 포함됩니다. 백일몽이나 일상적인 걱정과 같은 우리 자신의 내적 산만함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만함의 원인을 식별하면 이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돌아가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산만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한 후에는 환경이 집중력과 생산성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액세스 제한, 알림 비활성화, 작업 공간에서 혼란 제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이 편안하고 작업에 집중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술은 작업을 완료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주의를 분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정신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기술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및 기타 장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술로부터의 연결을 끊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일을 성찰하고 미래의 일을 위해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삶에서 산만함의 원인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방해 요소가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작업에 더 쉽게 집중하고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에서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면 재충전하고 새로운 에너지로 업무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찰. 성찰은 우리가 목표와 꿈에 집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찰은 우리 자신, 우리의 성취,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우리가 겪은 교훈과 경험을 생각하고 분석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포함됩니다.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더 잘 알게 되고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기인식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은 또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삶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숙고할 시간을 계획하고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신을 위해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시작하십시오. 조용한 장소를 찾아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공간을 찾으세요. 이 시간을 사용하여 하루를 성찰하고 생각을 적거나 명상이나 요가를 연습하십시오. 성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일기 쓰기, 명상, 요가, 마음챙김의 mindfulness는 모두 자기 성찰을 연습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글쓰기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아이디어를 적는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과 요가는 자신의 몸을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집중하고 현재를 유지하고 순간을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은 자기 인식을 높이고
자신과 목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연습입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반영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의사결정을 개선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지 쓰기, 명상, 요가 또는 마음챙김 연습과 같이 성찰을 연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명확성이 더 좋아지고 목표와 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과 자신감은 인생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싶다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기술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싶든,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고 싶든,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싶든 간에 자기 인식과 자신감은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인식을 발전시키는 열쇠이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성취하고 기여할 수 있는 개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을 발전시키는 열쇠입니다. 자기 인식은 자신의 생각, 감정 및 행동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종종 마음챙김 성찰과 자기 탐색을 통해 개발됩니다. 자신을 더 잘 인식하려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판단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고유한 자질을 포용하고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인식은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강점, 약점 및 동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키우려면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강점과 성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와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기 및 장기 목표를 모두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서 진행 상황을 추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 운동, 건강한 식습관, 즐거움을 주는 활동 등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면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과 자신감을 결합함으로써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수준의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차단 및 신념 제한하기. 우리 모두는 성공을 달성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정신적 장벽과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장애물과 그것이 우리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이를 극복하고 더 큰 성공을 달성하는 열쇠입니다. 정신적 장애와 신념 제한은 우리의 목표 달성을 막고 발전을 방해하는 생각이나 태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장애는 삶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마음에 뿌리내린 믿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와 신념 제한은 현재 상황에 압도당하거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집중하고 명확하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자신과 작업을 완료하거나 궤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심합니다. 이것은 미루는 습관, 목표 설정의 어려움, 동기부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적 장애물과 제한적인 믿음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삶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고 신념을 제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를 인식하고 식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거나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능력을 의심할 때를 알아차리십시오.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시간을 내어 이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석해 보십시오. 때때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적으면 정신장애의 원인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장애와 제한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믿음이 사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자신의 정신적 장애물과 제한적 믿음을 식별하고 인식했다면 이제 이를 극복하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을 취하고 공격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인한 모든 정신적 장애물과 제한적 신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정신적 장애나 제한적인 믿음이 있다면 자신감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장점과 긍정적인 특성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하세요. 실수를 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은 괜찮다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5. 긍정적인 자기 대화의 힘. 긍정적이고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확언을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좋은 방법입니다. 성공을 시각화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신장애를 극복하고 신념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더 집중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몰입의 숙달을 통해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새로운 차원의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혼잣말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기 있는 개념이 되었으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친절하고 격려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연습입니다. 마치 친구처럼 혼잣말을 하며 자신을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것과 같다. 긍정적인 혼잣말은 집중력과 동기부여 향상부터 자존감 향상, 자신에 대한 이해 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의 징후를 인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며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혼잣말은 삶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혼잣말 연습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부정적인 혼잣말을 할 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없어. 난 부족해. 난 절대 이 일을 해내지 못할 거야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들은 모두 이런 종류의 생각에 맞서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긍정적인 진술.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하면 더 유용하고 긍정적인 문장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 정도면 충분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절대 이 일을 끝내지 못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나는 한 번에 한 단계씩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다로 바꾸십시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하는 것은 또한 긍정적인 확언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확언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확언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와 같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리 알림은 어려운 시기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동기를 부여합니다. 6. 스트레스와 불안의 징후를 인식하기 위한 팁.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또한 스트레스와 불안의 징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면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고 불안을 진정시키고 줄이기 위한 더 나은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심호흡을 연습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세요. 큰 작업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면 시작하려면 호흡을 인식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10까지 세십시오. 이렇게 하면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빠른 바디 스캔을 수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주의를 기울이고 각 신체 부위의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긴장을 풀고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그대로 허용하십시오. 부드러운 요가를 하거나 산영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확언의 예. 긍정적인 자기 대화 연습을 개발하는 마지막 단계는 긍정적인 확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확언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확인의 몇 가지 예입니다. 나는 충분해. 나는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목표에 계속 집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인을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반복함으로써 자신감을 높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몰입의 숙달로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자기 인식을 높이며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습과 헌신을 통해 깊은 집중 기술을 마스터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독자들에게 몰입의 개념과 산만함을 인식하고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성찰의 이점과 그것이 자기 인식과 자신감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은 몰입의 숙달을 달성하는데 핵심인 긍정적인 혼잣말의 힘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이 장을 통해 독자들은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하고 일상생활에 보다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접근 방식을 만드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몰입을 연습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의가 산만해지고 낙담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몰입의 개념과 몰입이 성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당면한 업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최신 기술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활동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끝없이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하거나 최신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몰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제력 부족은 생산성과 성취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성찰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은 무언가를 배우고 더 잘하기 위한 귀중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작업을 성찰하고 다르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자신의 작업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잊고 이전 작업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고 빠르게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자기 인식과 자신감이 같은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은 더 많은 자신감을 갖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오는 반면 자기 인식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가 반드시 다른 하나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혼잣말은 자존감을 높이는 환상적인 방법이지만 자신에 대한 설명에서 너무 지나치고 너무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평범한 결과에 너무 만족하면 더 나은 것을 위해 노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인식하고 해당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미래 역량을 늘리고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스핀셀링 국제공인 마스터 트레이너 자격으로 18년 동안 70개 다국적 기업 셀러 대상으로 진행한 세일즈 강의를 한국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한 인사이트 셀링은 수만 명의 셀러들이 수강한 강의입니다. 지금도 삼성생명 FC들이 13월 차가 되면 필수적으로 듣는 강의입니다. 인사이트 셀링 동영상 과정 핵심 요약본은 48차 시 총 8시간 분량으로 제작된 유튜브 영상의 원고를 정리하여 핵심 내용만 줄여서 83페이지 분량으로 만든 요약본입니다. 동영상으로 학습한 세일즈의 성공 비법을 텍스트 요약본으로 다시 복습할 수 있어 여러분의 세일즈 역량을 개발하고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역량 AI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총 48차 시 영상을 순차적으로 학습합니다. 두 번째, 영상 아래의 영상에 대한 교육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의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배우거나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반드시 현실에 적용하여 실행 계획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모든 교육 영상 차시에서 댓글을 남기고 캡처하고 모든 댓글을 볼 수 있게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확인하고 요약본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소장하며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읽고 학습하여 여러분의 고객 상담력과 세일즈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치를 실행할 때입니다.